위험한 결속. 제일막 황혼의 새벽 결속이라는 이름의 긴장. 2026년 초 북한은 연회의 시작과 다르지 않은 얼굴로 새해를 맞이했다. 국영 매체는 반복했다. 새해의 첫걸음. 체제의 공고화. 내부 질서의 확립. 연초의 언어는 언제나 그렇듯 안정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국가는 말했고 신문은 적었으며 라디오는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1월 4일 이 반복의 리듬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전 국경 밖에서 먼저 뉴스가 흘러나왔다. 동해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보도. 처음에는 속보의 형식을 띄었다. 확인 중, 분석 중, 평가 중.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프랑스의 국제방송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동의 유력 매체는 이 발사가 특정 외교 일정과 겹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이 사실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기술 시험으로만 읽히지 않았다. 시점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우연은 언제나 가장 의심받는 설명이다. 미사일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발사되었는가는 하나의 문장이 된다. 북한은 이 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세계에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변수다. 한반도의 시간은 우리가 쥐고 있다. 이것은 한국만을 향한 메시지도 미국만을 향한 경고도 아니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든 외교적 계산을 향한 위치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외부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북한의 모든 군사 행동은 항상 두 개의 청중을 가진다. 하나는 국경 밖, 다른 하나는 국경 안이다. 국영 매체는 즉각적으로 이 발사를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톤은 절제되었고 표현은 관리되었다. 정상적인 훈련, 자위적 조치, 계획된 일정. 그러나 침묵과 절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국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언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언어였다. 북한에서 연초는 불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식량 배급의 변동, 전력 사정의 불확실성, 새해 계획에 대한 압박. 이 시기에 외부 긴장이 내부 불안으로 번지면 체제는 균열을 경험한다. 따라서 국가는 긴장을 보여주되 동요는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날 국영 매체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속, 성과, 연속적 전진. 이 단어들은 미사일 발사 소식과 나란히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의미가 생긴다. 미사일과 결속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결속이 약해질 때 항상 외부 긴장을 불러온다. 그리고 외부 긴장이 높아질수록 내부 결속을 요구한다. 이 순환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 그날 새벽의 뉴스는 이렇게 시작했다. 북한은 결속을 말한다. 그러나 그 문장 아래에는 말해지지 않은 문장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 게임은 외부를 향한 도박이자 내부를 묶어두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한다. 이 결속은 누구를 위한 결속인가? 외부를 향한 억제인가? 내부를 향한 통제인가? 아니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위태로운 균형인가? 2026년 1월 4일 북한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결속이라는 말 아래 긴장은 숨쉬고 있었고 안정이라는 표현 뒤에는 불확실성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막 미사일은 왜 지금이었는가? 외교의 교차점. 미사일은 늘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이 무기였는가가 아니라 왜 이 시간인가라는 질문이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사거리도 탄두도 궤적도 이미 여러 차례 시험된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시점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날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일정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 일정은 단순한 외교 순방이 아니었다. 미중 관계의 재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외교적 좌표. 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외교의 세계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하다. 어디서 발사했는가보다 언제 발사했는가가 훨씬 많은 말을 한다. 북한은 이 타이밍을 통해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한반도 문제는 이 자리의 부속 안건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독자적 변수로 존재한다. 이 발사는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을 향한 정교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동맹이면서도 관리 대상이다. 너무 멀어지면 고립, 너무 가까워지면 종속. 북한은 이 미묘한 거리를 늘 무력과 외교를 섞어 조정해왔다. 중국의 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순간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를 빼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미사일은 그 문장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미국 역시 이 발사의 직접적인 청중이었다. 그러나 톤은 달랐다. 이 발사는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최대치 도발은 아니었다. 핵실험도 아니었고 ICBM도 아니었으며 공개 연설도 동반되지 않았다. 이것은 문을 두드리는 행위에 가까웠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도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선은 우리가 정한다. 북한은 항상 이 지점을 정확히 계산한다. 외부보다 더 중요한 청중은 언제나 내부다. 1월 초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 연초 계획 강요, 식량에너지 재조정, 노동 강도 상승. 이 시기에 체제는 강한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 미사일 발사는 내부 주민에게 이렇게 들린다. 국가는 여전히 강하다. 외부는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 이 메시지는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복종을 요구한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는 항상 세 겹의 시간이 있다. 외교 일정의 시간, 내부 불안의 시간, 체제 결속의 시간. 2026년 1월 4일은 이 세 시간이 완벽히 겹친 날이었다. 그래서 지금이었다. 이 발사는 전면전의 신호도 협상의 파괴도 아니었다. 오히려 관리된 긴장이었다. 너무 크지도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이것이 북한식 전략이다. 북한은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혼란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불안정한 안정이다. 외부 분석가들은 이 발사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상황 관리용 신호, 외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 다음 국면을 위한 위치 선정. 그러나 이 분석들은 한 가지를 놓친다. 북한의 전략은 외교 테이블보다 내부 구조에 먼저 맞춰진다는 점이다. 체제는 연초마다 다시 조여진다. 규율, 충성, 침묵.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상징적 행동이다. 미사일은 그 상징의 최상위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한다. 이 행동은 외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체제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둘은 정말로 분리될 수 있는가? 2026년 1월 4일의 미사일은 전쟁을 부르기 위해 날아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날아갔다. 외교의 시간, 내부의 시간, 체제의 시간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한다. 이 미사일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시계였다. 그리고 그 시계는 다음 단계로 시간을 넘기고 있다. 제3막 위험한 게임의 규칙 북한이 넘지 않는 선. 북한의 행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는 늘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절반만 맞다. 북한은
위험해 보이도록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계산된 체제다. 부활 북한의 조국 광명거리에서 성대인 도박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박과 전략의 차이는 단 하나다. 도박은 판을 잃을 수 있지만 전략은 판을 유지하려 한다. 북한이 벌이는 게임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다. 지속이다. 이 체제는 한 번의 승리보다 다음 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판을 뒤엎지 않는다. 첫 번째 선은 가장 분명하다. 전면전. 북한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군사력은 제한적이고 경제는 취약하며 체제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도발은 전면전 직전에서 멈춘다. 핵실험과 ICBM 그리고 대규모 도발은 항상 간격을 두고 등장한다. 그 간격은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는 시간이며 내부 동요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선은 더 미묘하다.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동. 북한은 협상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협상은 체제가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안전 밸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늘 이중 메시지를 보낸다. 행동으로는 긴장을 높이고 말로는 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 모순은 실수가 아니라 설계다. 세 번째 선은 외부보다 더 중요하다. 내부 공포가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북한 체제는 공포를 사용하지만 공포에 잠식되지는 않는다. 숙청은 공개하지만 혼란은 숨기고 처벌은 보여주되 무질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 역시 내부 주민에게 국가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도록 설계된다. 북한의 도발을 자세히 보면 놀랍도록 비슷하다. 새롭지 않은 무기, 제한된 범위, 관리된 보도, 절제된 언어. 이 반복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규칙의 증거다. 이 체제는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 규칙을 반복한다. 위험한 게임의 핵심은 외부 위협을 내부 통제에 연결하는 것이다. 외부가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미사일은 외부를 겨냥하지만 선전은 내부를 조준한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외부에서는 묻는다. 왜 이런 체제가 오래 버티는가? 답은 단순하다. 선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약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강해 보이지도 않으며 언제나 불안하지만 언제나 유지된다. 이 모순적 균형이 북한 체제의 핵심이다. 많은 분석은 북한의 행동을 외교 실패로 해석한다. 그러나 체제 내부에서 보면 이것은 성공적인 관리다. 내부 결속 유지, 외부 주목 확보, 제재 속 생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한다. 이 위험한 게임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선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무엇이 무너지는가? 북한은 무모에서 살아남은 체제가 아니다. 조심스럽게 위험해진 체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히 알고 그 선 바로 앞에서 늘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그러나 모든 게임에는 예외가 있다. 규칙을 지키는 동안은 안정이 유지되지만 규칙이 흔들리는 순간 균형은 급격히 무너진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제3학 균열의 시작 체제 안에서 먼저 흔들리는 것들. 모든 체제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붕괴는 안쪽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보기에 2026년 1월에 북한은 여전히 결속되어 있었다. 미사일은 날아갔고 국영 매체는 통제되었으며 지도부의 언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균열은 늘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미사일은 외부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것들은 위협하지 못한다. 식량 배급의 불균형, 전력 공급의 지역 격차, 노동 강도의 누적 피로, 미래에 대한 설명 부재. 이 문제들은 폭발하지 않는다. 침전된다. 체제는 침전된 문제를 조용한 인내라는 말로 덮는다. 그러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북한에서
1월은 가장 위험한 달이다. 계획은 새로 내려오고 할당은 늘어나며 보상은 아직 없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작년을 버텼다는 사실보단 올해를 또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체감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그러나 체제가 제공하는 희망은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다. 결속은 자주 쓰일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결속하라. 단결하라. 참고 버텨라. 이 말들이 10년, 20년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듣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속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결속에 감동하지 않는다. 이 무감각이 가장 위험하다. 북한 사회에서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말수가 줄어들고 질문이 사라지고 반응이 느려진다. 이것은 수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두기다. 사람들은 체제와 싸우지 않는다. 대신 체제와 감정적 연결을 끊는다. 국영 매체는 항상 한 박자 늦다. 문제는 그 시차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은 전진을 말하지만 현실은 제자리에 머문다. 이 차이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신문을 현실 설명서가 아니라 의식 절차로 받아들인다. 북한 체제의 강점은 여전히 통제다. 이동 통제, 정보 통제, 조직 통제. 이것은 여전히 작동한다. 그러나 설득은 다른 문제다. 통제는 사람의 몸을 묶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붙잡지는 못한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계층은 간부들이다. 보고서의 어조가 달라지고 책임 회피가 늘어나며 결정이 지연된다. 이것은 충성심의 약화가 아니라 위험 회피의 본능이다. 간부들은 체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자기 위치를 점검한다. 중요한 점은 이 균열이 사건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이다. 폭동도 없고 대규모 이탈도 없으며 공식 반발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금씩 느려진다. 이 느려짐은 체제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호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등장한다. 이 균열은 언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순간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2026년 1월 북한은 여전히 결속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 결속은 소리 없는 균열 위에 서 있다. 미사일은 외부를 향해 날아갔지만 진짜 변화는 안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위험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규칙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제 체제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제오막 위험한 게임의 진짜 상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왔다. 북한은 외부를 향해 미사일을 쐈고 외교 일정을 계산했으며 강대국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막에서 이야기는 방향을 바꾼다. 이 게임의 진짜 상대는 외부가 아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외교적 긴장, 강경한 언어. 이 모든 것은 외부를 향한 도전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의 상대를 미국, 한국, 중국 국제사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표면적인 해석이다. 북한이 정말로 외부를 상대로 판을 흔들고 싶었다면 더 강한 무기를 썼을 것이고 더 큰 사건을 만들었을 것이며 더 명확한 선을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 게임의 진짜 상대는 국가도 외교도 군대도 아니다. 시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버텨야 하는 시간이다. 북한 체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게임을 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체제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제재도 군사적 압박도 아니다. 설명되지 않는 미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지, 내일이 오늘과 어떻게 다른지. 이 질문에 체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체제는 질문을 미루는 방식을 선택한다. 미사일은 그 미루기의 도구다. 미사일은 적을 맞히기 위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날아간다. 외부 긴장을 만들고 내부 결속을 요구하며 오늘의 질문을 내일로 넘긴다. 이것이 미사일의 진짜 기능이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는 늘 다음 단계를 약속한다. 다음 협상, 다음 국면, 다음 전환. 그러나 그 다음은 항상 오지 않는다. 체제가 말하는 결속은 승리를 위한 결속이 아니다. 지연을 위한 결속이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 이번 겨울을 버티기 위해, 올해를 무사히 접기 위해. 결속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결속은 점점 더 자주 호출되고 점점 더 짧게 작동한다. 가장 중요한 반전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게임이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미사일이 미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결속이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 침묵은 무지가 아니다. 체념도 아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체제는 사람들이 참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무엇이 마지막 선인지, 언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지. 이 계산은 조용하지만 정확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이때였다.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시간이 더 이상 체제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이 게임의 진짜 위험은 전쟁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하루, 설명 없이 이어지는 결속, 약속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체제는 스스로를 소모한다. 이것이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버리는 게임이 체제를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든다. 2026년 1월 4일의 진짜 의미. 그래서 2026년 1월 4일의 미사일 발사는 이렇게 다시 읽혀야 한다. 외교 도발도 아니고 군사시험도 아니며 전략적 승부수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더 달라는 신호였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항상 대답하지 않는다. 시간과 싸우는 체제는 언제까지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시간이 더 이상 체제를 기다려주지 않는 날,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북한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게임의 상대는 외부가 아니다. 그것은 미뤄온 시간, 쌓여온 질문, 설명되지 않은 미래다. 미사일은 날아갔고 결속은 외쳐졌으며 체제는 하루를 더 넘겼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발사되지 않는다. 그 시간은 사람들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는 날, 그날이 이 이야기의 진짜 다음 장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